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기 상승분 대비로는 잘 방어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갈지,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시경제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3대 지수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어제 소폭이지만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취임 첫날에 주요 교역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엄포 성격으로 해석을 하면서 오히려 매수세가 유입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시장이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어제 공개된 FOMC 의사록에서 FOMC 위원들이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광범위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의원들이 중립금리 수준을 명확히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제약 수준을 점진적으로 낮춰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CME 패드워치를 살펴보면은 금리 인하 전망이 12월에 63%를 넘기면서 기대치가 많이 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11월 FOMC 회의는 미국 대선 이후에 치러졌는데도 위원들이 이런 입장을 보였다라는 것은 결국 대선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기존의 어떤 금리 인하 어떤 기조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는 의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줬고, 결국은 2025년이 유동성 장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호재 뉴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정학적인 이슈도 해결되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무려 416일 만에 포성을 멈추고 서로 휴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어떤 갈등들이 봉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유가가 급등하면서 뭔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불확실성들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자산 시장에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위해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권한을 더 확대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SEC보다 CFTC의 권한이 더 강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자산의 성격을 어떤 식으로 규정하는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암호화폐 우호적인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SEC 위원장도 친암호화폐 인사로 발탁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결국은 규제적인 측면에서도 암호화폐에는 호재가 더 많다라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거시경제의 지정학 그리고 규제와 관련해서 이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그럼 온체인 지표 통해서 현재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은지 그런 부분들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지왕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10만 달러에 가까워지면서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10만 달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인 저항 구간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장기 보유자들의 물량은 이미 9월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흐름들을 조금만 더 시계를 돌려보면은 지난 3월 동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이 동안에도 계속해서 장기 보유자 매도 물량들이 크게 나왔었는데, 이후에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는 장기 보유자들이 오히려 매수 스탠스로 전환을 했다가 다시 9월 말을 기점으로 매도 물량들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요. 9월을 기점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50만 7천 BTC 이상이 매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랠리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93만 개 이상이 매도가 됐기 때문에 이때와 비교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큰 양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1일 실현이익은 20.2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시점에서 장기 보유자 물량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공급 과잉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걸 흡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수요가 필요한데, 그 수요들을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기관들이 받쳐주고 있었고, 향후에도 기관들이 그 수요들을 갖다가 창출할 것이다 라는 것이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거기다가 기관 장사가 가팔라지니까 이 리테일 투자자들, 소매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장세의 어떤 전환만 일어나게 되면은 다시 가파른 수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장기 보유자 물량만 문제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지금 단기 보유자들의 물량도 갑자기 급속히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까지 잠잠하다가 한 번에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장기 보유자 매도는 사이클 흐름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수순이고, 이 장기 보유자 물량을 단기 보유자들이 받아줘야 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으니까 이 시장에 대한 아무런 이해도 없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니까 그냥 무턱대고 뛰어든 이 단기 투자자들이
공포감에 패닉 셀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24시간 동안에 5만 4천 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손실을 보고서 거래소로 전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은 결국 이 단기 보유자들은 가격을 추종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하게 됐을 때는 다시 매집 추세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번에는 넷테이커 볼륨 지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지표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셀러가 테이커를 월등하게 앞지르면서 굉장히 낮은 구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매도가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 2개월 동안에 봤을 때 이 정도 수준으로 공격적으로 매도세가 일어난 것은 전체적으로 5번 정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준이 지금 굉장히 많이 깊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구간들이 모두 다 좋은 매집 구간으로 로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12월에 그리고 내년 1분기를 기점으로 한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굉장히 좋은 매집 구간으로 오히려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그럼에도 이 조정들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좋은 바이더딕 구간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결국은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고 여러 가지 중장기적인 시그널들이 상승 전망에 여전히 힘을 싣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언제든지 매도세가 나오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레버리지가 계속해서 끼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의 장세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심으로 한 현물 장세입니다. 자, 그럼에도 현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선물 거래 비중도 상당히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이 높은 레버리지를 언젠가는 해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구간들을 일정 부분 해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어떤 자산이든지 계속 상승을 할 수가 없고 가격이 상승할 때 끼는 거품들을 조정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조정으로 레버리지를 일부 해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향후에 더 높은 상승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은 레버리지가 해소되긴 했는데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서 조정이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조금 더 시장을 신중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네, 옵션 지표에서도 우리가 시장의 변화 흐름들을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5% 델타 스큐라고 하는 지표를 살펴보면은 일반적으로 중립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6%에서 플러스 6% 정도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보다 더 낮아졌다라고 했을 때는 옵션에서 이 콜옵션이 훨씬 더 월등하게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고 6%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풋옵션, 즉 매도에 더 중심이 잡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시장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은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 수치가 마이너스 10%를 기록할 정도로 과열 구간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황들에서도 이 지표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계속해서 마이너스 10% 정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정을 받으면서 그 구간들이 해소가 되면서 0에서 마이너스 2% 정도 사이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중립적인 감정으로 시장이 돌아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만큼 레버리지 거품이 단기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장의 전반적인 사이클을 확인할 수 있는 MVRV G스코어를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MVRV 지표에다가 표준 편차를 적용을 해서 양극단의 값들을 제거해서 좀 더 정밀도를 높인 지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수준이 3.2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전고점을 찍었던 순간보다 이제 MVRV G스코어는 더 높아졌습니다. 결국 MVRV 지표가 지난 3월에 근처에 도달했을 때는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구간들이 또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난 대세 상승장 사이클에서는 이 MVRV 지수코어가 7을 상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점은 3.29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펀더멘탈도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은 비트코인의 일일 활성 주소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021년 이후로는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현 시점에서 일일 활성 사용자가 무려 100만 명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일 활성 주소가 늘어난다는 것은 광범위한 소매 채택의 어떤 전환점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더 많은 유입세들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뉴스들 몇 가지 살펴보고 가격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채굴 기업입니다. 마라홀딩스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각국이 선제적으로 비트코인이 비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미국이 비트코인 및 비트코인 채굴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신속히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약 20만 BTC를 보유하고 있지만 19만 개를 보유한 중국과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전략적인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고 더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홀딩스가 근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비축을 넘어서 뭔가 채굴 산업을 갖다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제 성장을 시켜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것과 비슷한 관점으로 신시아 루미스라고 하는 미국의 상원 의원이 비트코인을 100만 개를 갖다가 미국 정부가 보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금을 팔고 비트코인을 오히려 매집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만약에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를 하게 됐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에는 뭐 엄청난 큰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비트코인이 천문학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들이 그래도 열려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상승 전망들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거기다가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알트코인 현물 ETF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솔라나나 XRP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자산 운용사들, 굵직굵직한 자산 운용사들이 지금 현물 ETF를 이미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버퍼 ETF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상품들이 시장에 출시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은 결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막대한 수요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비트와이즈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갖다가 같이 가지고 가는 이 ETF를 갖다가 S1 양식서를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코인텔레그래프 분석에 따르면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저항선 돌파에 실패를 했지만 기관 수요로 상승 여력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국계 대형은행인 스탠다드 차터드가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 국채의 기간 프리미엄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면서 비트코인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런 평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하는 내용들 조금 더 살펴보면은 비트코인은 기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 신뢰도가 높아지면은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의 매력은 떨어지고 이것이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펀드를 2013년에 출시해서 지금까지 유지 중이고 지금까지 출시 이후로 무려 13만 1000%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판테라 캐피털의 창업자인 댄 모어헤드가 2028년에 비트코인이 74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74만 달러는 한화로 환산하면은 10억입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CBD 차트로 봤을 때 여전히 10만 달러의 강한 매도벽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매도벽이 조금씩 더 옅어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가격이 이 10만 달러에서 더 멀어지고 있다라는 방증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또 순식간에 짙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거쳐오는 동안에 수많은 매도벽들을 굉장히 강력한 추세로 순식간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매도벽은 추세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생각보다 빠르게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구간을 계속해서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어떤 횡보세가 장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고 이런 흐름들은 조금씩 비트코인 가격이 빠질 수 있는 요소로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멀지 않은 시간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돌파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보시면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고래들이 물량을 매도하는 동안에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물량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점에 들어서 약간씩 물량을 이제 매도세로 좀 전환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과거의 움직임들을 보시면은 크게 어떤 등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주 조금씩 매도 물량을 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같은 기간 동안에 다른 고래들이 물량을 매도하다가 다시 매수세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한번 또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중장기적인 추세는 계속해서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MACD 상으로 봤을 때 데드크로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어디까지 이제 하락할지 지켜보셨다가 어디서 반등 포인트를 잡을지를 봐야 됩니다. RSI 같은 경우도 과매수 구간에서 하방 이탈을 했는데요.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지지 구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91K입니다. 91K 구간을 지켜내는 것이
현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 구간이 하방 돌파 당하게 됐을 때는 22평선을 지켜내야 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22평선은 89K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구간이 두 번째 관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을 하방 이탈하게 됐을 때는 87K 정도까지를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염두에 두고 바라보셔야 되는데, 그 구간들이 이제 가는 구간 동안에 이 구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매집 포인트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는 계속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보수적인 투자자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시점도 80K까지 열려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내가 물량을 많이 매집을 하고 있고,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구간까지 도달했을 때 돌파 여부를 확인해서 바이더디 구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아직까지 모아놓은 물량이 적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조정을 받더라도 물량들을 모아 나가게 됐을 때 우리가 12월과 내년 1분기까지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를 상승장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매집을 하기에는 일단은 유효한 조정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코인들은 확고하게 제외를 하셔야 되고, 조정 국면이 깊었던 코인들 중에서 펀더멘탈이 강하고 대세 상승장에서 뭔가 내러티브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코인들을 선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코인들이 어떤 코인인지 좀 혼자서 판단하기 힘드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라이브나 아니면 오피셜 투자 클럽을 통해서 같이 배워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확인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인투더 블럭의 분석도 한번 살펴보면은, 인투더 블럭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매물대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 현재 89.6K에서 92.3K에 가장 많은 매물대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 구간에서 51만 1000개 이상의 주소에서 26만 8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매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결국은 이 구간이 89K가 마지노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 구간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22평선과 딱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격이 내려가는지 아니면은 그 전에 말아 올리는지, 그 부분들도 흥미로운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청산 히트맵 한번 살펴보시면은 롱 포지션이 90K 바로 상단 90.5K 정도 부근에 형성이 되어 있고, 숏 포지션이 94.8에서 95.2K 부근에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어떤 방향성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도 가격이 큰 폭의 어떤 변동성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점을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전통적으로 자산시장에는 뭔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벤트였습니다. 지금까지 총 72년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그 중에서 50번 정도가 어떤 주가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를 또 주목하시면서 다음 주에 발표될 거시경제 지표까지도 꾸준히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